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죠. 최근에는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건설 노조들은 건설 현장의 기형적 구조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 씌운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자, 건설 노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 노동법률 사무소에 있습니다. 함께 화상으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폭 또 건설 노조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특별히 내드린 청취자 퀴즈를 함께 풀어볼까 해요. 오늘은 네네. 참고로 주관식 퀴즈니까요. 또 넌센스 퀴즈니까 우리 노무사님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오늘 주제어는 돈이고요. 계란을 팔아서 번 돈은 에그머니, 호주에서 쓰는 돈은 호주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돈은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데 주관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포가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우리 노무사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9497님, 정답 10억.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 돈만 있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783님, 정답 손주머니. 손주머니 나왔어요. 자, 그리고 3682님, 정답 슬그머니.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슬그머니 나왔고요. 5630님, 정답 그랜드머니. 요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은 정답 혹시 알 것 같으세요? 이거 정답 알겠어요. 네. 짐작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힌트를 하나 주시죠. 그 칭찬을 엄청 잘해주시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영감 왜 불러, 뭐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저 초등학생 때 늘 동네 문방구에 가면 네. 거기 계셨던 이 분께서 아이고 미남 왔어 이렇게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아침마다. 네.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왠지 네. 생각하시는 게 정답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역시 센스가 점점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무사님, 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폭포도 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7798님, 정답 나이아가라. 그거는 그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또 응용까지 우리 7798님이 이렇게 추가 퀴즈까지 내주셨는데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노무사님과 함께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설노조 관련한 문제점을 오늘 짚어볼 텐데 건설노조에서도 일단은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 구조가 어떻길래 이렇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다른 점이 좀 많거든요. 예. 일회적, 개별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뭐 또 우리가 이제 주문 생산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복합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복합성을 띠게 되는 이유가 공종별로 순차적인 기업 참여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래서 지방 공사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노동력이 바로 일거에 투입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정별, 기업별로 노동력의 투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의 수요를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고용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는 이제 재하청이 금지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발주처가 있고 원청 건설사, 그 다음에 하청,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에서 예. 이게 하청의 하청, 재하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하청의 하청인 팀장, 반장한테 다시 하청을 주는 불법이 조금 판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건설노조 얘기하는 게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상시적인 고용 불안이다. 왜냐면 하나 현장 끝나면 다른 데 찾아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채용 강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청의 하청 이렇게 계속 거치다 보면 결국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단계 구조가 있게 되면 그 구조의 중간중간에 수입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노임은 뭐 점점 낮아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뭔가 문제 발생했을 때 항상 뭐 원청이 책임을 져라 아니면은 네. 뭐 우린 책임 없다 이런 공방도 오가는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특히나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그 어떤 위험 요소들이 현장에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오면 산재가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띄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의 책임을 원청사에서 그 모든 책임을 조금 지게도록 돼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제일 원청사는 건설 현장을 수주로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강급 공사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 이것 때문에 하청업체나 그 더 아래 하청업체 그 근로자들이 산재를 입게 되면 그냥 원청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막 공상합의하려고 막 노력하고 공상합의를 진짜 하기도 하고 또 무언의 뭐 압력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좀 환경이 열악한 점에서 좀 불이익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네. 이런 사이에 채용 강요라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정부하고 이제 건설노조하고의 입장이 조금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예.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있는 들어오는 하청업체들하고 교섭을 시작한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인력이나 규모 투입 시점점에서 이제 문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이나 누구 이제 뭐 얼마 배치한다는 것에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는 사실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은 채용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현장에 우리 조합원들을 넣어서 약간 고용 불안에서 조금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항의하는 집회를 열거나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채용 강요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신고도 이어지는 것 같고 신고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게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그 바라보는 입장에서 도가 지나치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지금은 노조원들만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꼭 그러면 완전한 채용 강요가 완전 들어맞게 되는 구조가 될 건데요. 이제 그 노조원들도 있고 이제 비조합원들도 있고 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업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시당초 여기 이제 그러니까 건설노조에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정에 사람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확성기를 털어놓고 이제 시위하는 그 집회를 하는 거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그 불법 사항을 신고하게 되는 이런 우회적 압박하는 것이 이제 잘못됐다. 결국에는 뭔가 그걸 우회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채용해서 일이 잘 일어나가도록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자,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원래비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 건가요? 사실 저도 이게 원래비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웃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요, 건설사하고 바로 그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하고 고용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지만 또다시 이제 현장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원에서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평균 1,000만 원까지의 원래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급을 주는데 또 다른 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참 관행인 것 같아요. 오래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항상 빠듯하잖아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타워크레인은 역시 현장에 설치됨으로써 이 무거운 짐들을 고층에다가 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재 일용. 그래서 이제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독촉해서
공사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자기들 물건을 먼저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급행료 같은 형태로서 현금을 조금씩 지어주던 60년대, 70년대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을 좀 먼저 해달라, 그리고 일을 네. 좀 빨리 해달라라는 개념으로 네. 뭐 이렇게 돈을 줬던 게 지금 원래비라는 형태로 굳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월급을 예, 그렇습니다. 원래비가 그럼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라보는 이제 관행으로 굳어왔지만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에 뭔가 그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노조에서 원래비가 생기게 된 이유가 원인이 하청업체 요구에서 출발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들 물건을 먼저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급행료 형식 그런 의미를 먼저 많이 주는 데에서 먼저 물건을 옮겨다 주는 거기에서 이제 그 출발되었다고가 하나는 더 어쨌든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이 그 정규 근무 시간만 하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연장 근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더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원래비라는 게 반면에 그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타워 크레인의 특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못하는 물건을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원래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골조공사나 뭐 전기 설비들을 맡는 하청업체들이 그 원청과 약속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비를 줘서 일을 더 해주게 만들었다. 예. 네. 라고 이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원래비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했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충돌을 더 공식적으로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건설 노조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수가 원래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놓고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들이 그거 문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건설노조가 일전에 재작년에는 그 원래비 같은 걸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업계에 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다 장악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게 더 판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총 438명이 원래비를 수취했고 그 상위 20%가 평균 9,500만 원을 그 수취하는 등 건설 현장에 이제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하거든요. 평균 9,5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거 도합이 아니고 한 명당 요 정도 받았다는 건가요? 상위 20% 88명 정도가 평균 9,500만 원 받았다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더 많게는 뭐 일정 몇 명이 수도권의 타워 크레인을 그 원래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건설노조 측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논의가 좀 본격화될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런 노조 문제와 별도로 정부에서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되어 있습니까? 네.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불법 하도급 문제에서 발생되는 고용 불안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업주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동안 없었는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거의 쉽게 일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원청에서 기성금으로 하청에 넘겨줬지만 그 하청은 다시 뭐 그 반장한테 넘겨주면 그 반장이 뭐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하청은 기성금을 받았지만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현행에는 뭐
그 국토부 산하 발주공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이제 공공공사 전체에다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뭐 시범사업으로 하는 등 그 대금 지급 시스템을 연계해서 조금 개선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 그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오면은 또 관련 네. 이야기 나눠보죠. 자, 네, 오늘은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